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원 강사입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릴 건, 일단 책을 쓴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책 이외에도 여러분 블로그나 SNS를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구해올 것인가, 이제 그 중에서 뭐 오늘 점심 약속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좀 찾아오면서 이야기를 드린 것 중에, 우리가 이제 그 헌책방, 그 다음에 서점에 관련된 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처음에 기준과 목표를 좀 정해야 되는데, 기준과 목표 그러면 또 어렵죠. 그러면 기준과 목표는 뭐냐면, 쉬운 말로 풀어서 여러분이 블로그로 아니면 책을 써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죠? 여러분의 뭘 하려고 하는지가 여러분에만 국한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만 좋은 책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책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방향으로 향한다 이거지. 그러면 나도 좋고 남도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 나는 어떻게 됐든 글을 써서 여러분들 얘기를 안 해도 혜택이 많죠. 여러분들 자기 개발도 되고 뭐 책도 내면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거예요. 혜택이. 그다음에 추후적으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좋은 어떤 의미 있는 것들로 바뀔 수도 있겠고,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따질 때 나는 충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조건은 충족이 됐어. 그러면 남이 좋은 조건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준과 목표는 어디다 둬야 돼요? 그렇죠. 남이 좋은 거, 남에게, 독자에게 내가 뭘 줘야 돼. 그게 뭔지를 찾으라고요. 그거 뭘 주고 싶은지, 당신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당신이 줄 게 뭔지, 그 다음에 남에게 그걸 주었을 때 무엇이 좋은지, 여기에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를 정한다? 기준과 목표를 정한다. 아까 책 제목에서도 봤잖아요. 책 제목이 향하고 있는 건 책 제목이 나를 향하고 있지를 않아요. 남을 향하고 있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베스트셀러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책을 써서 진짜 하고자 원하는 거는 돈을 벌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남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후에 뭐 베스트셀러가 되든 스테디셀러가 되든, 아니면 정말 안 팔려가지고 진짜 어디 폐지로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남에게 도움되는 글을 쓰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보자고요. 남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그 기준과 목표도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든 찾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부분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 다음에 내가 줄 수 있는 게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중에 정 못 찾겠으면, 남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지. 왜냐면 내가 자기 개발을 해서 아직 새로운 거를 내가 개발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기존에 있는 걸 주면서 그 주는 걸 가지고 찾아야죠. 뭐 자꾸 이제 그 조이님 얘기를 해서 이제 좀 그런데, 지금 조이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모델 일을 하셨고, 이게 나름대로에는 그 자체가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컨텐츠를 하면서 좋은 스토리라든지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궁금해 하잖아. 그죠? 누군가 뭐를 읽어보는데 궁금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 하나씩 그걸 갖고 있다고. 되게 궁금해하는 거.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뭐 나이가 어느 정도까지 되면서 어디 변변치 않은 직장을 못 찾았어. 어디 다녀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걸 줄 수 있다.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자기 개발에 성공해서, 미라클 모닝에 성공해서, 이런 스토리도 나름대로 별로 안 읽고 싶어지나요? 그러니까 여하튼 어떠한 요소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자극적으로 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때 크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그 안에 녹여놓으면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는 여러분이 금방 안 찾아서 그런 거죠. 못 찾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도 있다.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제 1단계. 기준과 목표,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게 필요할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단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돋보일 수 있는 것,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므로 나도 좋은 것. 자, 여기에다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고, 두 번째 이제 찾는 와중에, 자, 이제 뭐 콘텐츠는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특히 저는 일단은 이게 사람이 또 온라인으로 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가보는 서점을 가서 찾는 거하고는 틀리지만, 일단은 새 책보다는 중고책 서적을 조금 추천하고, 뭐 중고책 서점이 주변에 없거나 찾아가기 힘들다면 뭐 일반 신간 서적을 많이 파는 곳에 가셔서 어떤 것을 찾느냐. 자, 이제 여러분이 목차 구성도 그렇고 어떤 그 컨셉 자체 이렇게 뽑아낸 자체가 여러분하고 맞을 것 같은 거,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내가 아까 1단계에서 설정한 기준과 목표대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담기에 괜찮은 것들, 이런 내용이 담긴 책을 사세요. 자, 책을 사셔도 좋고 목차만 가지고 와도 좋아요. 그런데 한번 훑어는 보세요. 아, 얘는 이 책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구나. 매력적인데?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책을 한 3권 정도 한번 뽑아봐라.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목차를 좀 베껴온다거나, 목차에서도 이제 수정을 하겠죠. 그런데 자, 템플릿이 있는 거하고 템플릿이 아예 없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거하고 어떻게 했어요? 훨씬 쉽죠.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템플릿에 관련되어 있는 교본을 좀 하나를 따오고, 아까 영혼나무님이 보여준 그 핑크 펭귄이요? 좀 어느 분이 쓰셨나 모르겠지만, 그 이제 세스 고든이라고 하는 경영 구루가 쓴 보랏빛 속아온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따올 수도 있습니다. 차용을, 뭐 내용은 틀리니까. 그런데 그런 컨셉을 가져왔을 때 어느 정도 좀 아는 사람은 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그런 책들은 좀 무리다. 무리.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이 책을 내고 물론 뭐 수익을 얻는 것도 좋지만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차용을 해오되, 그런 것들을 따질 때 이 중고 서점은 제가 볼 때는 신간보다 중고 서점은 뭐 그냥 보물창고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것에 하나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나라에 절판된 책이라고 해서 나쁜 책이니까 안 팔렸으니까 나쁜 책이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는요, 자, 일단 시대를 너무 앞서간 책들이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그런 책들이 좀 드문데, 한 뭐 10년 전, 15년 전 이렇게 외국 서적에 보면 그런 책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이 나름대로는 놀라워요. 왜냐하면 너무 앞서간 거거든,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앞서간 책들은 실질적으로 왜 절판이 됐을까요? 그죠?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못한 거거든요. 수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판이 됐을 뿐이에요. 또 영세 출판사가 의욕적으로 가지고 왔다가 어렵게 된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겠죠. 잠시만요. 네, 일단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냥 안 받으려고 했는데 도의원 하는 친구가 전화가 와서 도의원 하는 친구 전화 또 받아줘야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하튼 뭐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말았죠. 의외로 이 중고서적에 보물이 많은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절판이 된 책,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영세한 출판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세한 출판사, 그러니까 책은 좋은 책인 거예요. 그런데 영세한 출판사가 마케팅도 못했고 하다 보니까 시대도 앞서가고 뭐 절판이 된 책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절판이 됐으니까 사람이 안 읽어서 없어졌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 특히 뭐 독립출판처럼 판권 같은 거를 뭐 저렴하게 주고 사와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먼저 번역하고 그런 거에서 이제 좀 뭐 마찬가지로 이 마케팅도 이게 영업이에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여러분들 보여드렸듯이 그 책 있죠.
그 아까 뭐 이미지 보였던 거. 그래서 그런 책들 같은 경우 이제 좀 여기서 이제 거론하기가 좀 그렇고 그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중고 서점에. 그러니까 그런 책들 같은 경우 마케팅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런 마케팅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거지.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한테 그런 책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중고책 서점을 가서 저도 지금 3권을 샀어요. 그래서 기존에 신간서적 가는 데 가서 3권 샀어요. 그래서 저는 그 6권을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것들로 발췌를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서부터는 자, 수집, 그 다음에 기록을 해둘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내 생각도 좀 이렇게 메모도 해놓고, 자,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의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근데 왜 이게 쉬우냐면 이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글 쓰는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런 스킬을 만들어 두셔야 된다고.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뭐가 이제 다음에 그런 책들을 가지고 오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오늘 내용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요 테두리 안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단 1차 어떤 목표, 기준 이런 거를 세워보시고 책을 3권 정도 준비를 하시고, 자, 이제 이렇게 오늘 과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언제 가져올까요 했더니 일요일이 너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 다수가 그러면 이제 일요일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새벽에 하나, 그다음에 오후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초급 중급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요번 주는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나갈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음 주서부터 내가 일정 공부하고,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일단 첫 번째 강의가 강의 스터디 강의죠, 스터디 강의. 그래서 그렇게 끝내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 하고 첫 번째 수업하고, 이번에는 OT, 이번 주는 다음 주에 첫 번째 수업하고, 그걸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분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급, 고급, 그 다음에 초급, 그래서 초급과 중급, 고급 이렇게 2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조금 의미 있어 보이는 우리가 얘기한 이제 보충 수업반, 그래서 한 30분 정도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 할애해서 한 3팀 정도 만들어서, 물론 다 들으셔도 돼요. 다 들으셔도 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취사 선택을 해서 일단 그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 이제 대부분 다 멤버를 하셨겠지만 여러분의 수업료는 뭐다? 피드백. 자,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설명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취합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강의들을 조금 더 만들어 가볼 거고, 일단 유료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료로 만약에 내가 이제 추후에 강의 상품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더라도 지금 계시는 분들은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멤버십으로.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꾸준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단단한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 좀 각오 단단하게 다지셔서 한번 따라오시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진행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단단하게 좀 마음 드시고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글쓰기는 곧 어떻게 해요? 요령도 필요하지만 꾸준하게 쓰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생각을 자꾸 생각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달라요. 여러분이 달라요. 그래서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물체를 단편적으로 책에 있는 지식만 쏙 뽑아오는 건,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죠, 누차. 단면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단면만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백날 얘기를 해봐야 그 단면이만, 밑에서 보는 모양, 옆에서 보는 모양은 절대 몰라요. 그죠? 옛날에 어떤 그 모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쉽게 얘기하면 전혀 상상도 못하는 모양인데 밑에서 보고 이런 관점, 어느 각도에서 쭉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막 하트 모양도 보이니까 되게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하죠. 자, 그겁니다. 그거.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트 모양도 있고 있는 게 지금 이 단면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어떤 물체를 뭐 무슨 콜라병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돌려보다 보고 막 이렇게 보다 보면 하트 모양이 언뜻 보이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하면 이거는 같은 콜라병을 실질적으로 묘사를 하고 풀어서 쓰더라도 여러분만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일단은 그 핑크 펭귄이요? 핑크 팬더도 아니고 핑크 펭귄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르게 해석을 했다면 좋은 책인 거고, 진짜 이제 말 그대로 갖다 뺏겼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는 지금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단톡방에는 그냥 한번 올려드리고 유튜브에는 두 개 합쳐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집에 가서 오늘서부터 또 집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